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랐었고요. 19년에는 방탄소년단과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이회성 의장이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도 2명인데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 반가운 일입니다. 두 자릿수로 내려갔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리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성공적인 방역 활동 잘 이어가야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의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병행 대학 입시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사업 대학.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와 한국 헤비타트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국 헤비타트 개인 후원팀의 주재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이 불과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가 예상을 웃돌 정도로 이번 대선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선 얘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 다음 5년간의 경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대선이 벌써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쭉 그 지지율 격차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때는 한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났었는데 많이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지금은 어느 정도나 좁혀진 상태입니까?
네, 지지율 차이와 관련해서 정치 뉴스 사이트죠. 리얼 클리어 폴리티크스에 따르면은 두 사람의 지지율 차가 6.3%포인트까지 좁혀졌다고 하고요. 많이 좁혀졌네요. 네, 하지만 이거는 전국 평균 숫자이고요. 예. 미국 선거는 승자 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별 여론조사가 더 정확한데요. 예. CNN이 정리한 격전지 6개 주의 지지율 차이를 보면은 현재는 1%포인트까지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대선 승패가 늘 러스트벨트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예. CNBC 조사에 따르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트럼프가 열세지만 최근 이런 격전지에서 오차 범위 이내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에서 대선의 승패는 결정난다. 우리가 미국 얘기할 때 러스트벨트도 얘기하고 팜벨트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러스트벨트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네, 쇠락한 공업도시를 이야기하는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흔들리는 주라고 하는데요. 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되겠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중부 지역의 그 농촌 도시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팜벨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주별로 이렇게 별명이 붙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비율이 높은 이런 격전지죠. 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가 이번에 격전지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과연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그리고 우편 투표 비율에 따라서 아무래도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우편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네,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미국 안에서는 당사자에게 이게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송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발송과 관련해서 본인이 찍고 다시 우체통에 집어넣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개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겠네. 이게 또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 격전지 여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린다는 말씀이시고.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4년 전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던 그 대선에서 보면은 전국 지지율은 힐러리가 더 높았잖아요. 근데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더 많이 확보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인데요. 이러기 때문에 과반수인 270명만 선거인단을 얻으면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자주 표심을 바뀌어왔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 이런 북부 3개 주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느 쪽에 표심이 갈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북부 3개 주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대선 때는 버락 오바마 그리고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현재는 박빙 승부고요.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숨은 정서가 그대로 살아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될 TV 토론회를 통해서 전세 역전을 노리는 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파상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디어 TV 토론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TV 토론이 상당히 약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지금까지 연설한 내용들을 보거나 그리고 토론회에 나가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자주 그 대화의 그 주제를 까먹기도 하고요. 또 버벅거리기도 하고 다시 재탕하는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점을 노려서 상당히 심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크고 이거와 관련해서 치매 의혹이라든지 차이나 조라는 별명을 붙인다든지 아들의 해외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까지 들이대면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무자비한 사냥 TV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정도를 무자비한 사냥 TV 토론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나온 거 보도된 거 보니까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20만 명 넘어섰는데 이걸 뭐 2억 명이 넘어섰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뭐 이거 치매 아니냐 종종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어요. 게다가 참.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TV 토론회가 3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방송되는 게. 네, 그렇습니다. 9월 29일, 10월 15일, 10월 22일 날 대통령 TV 토론회가 있고요. 예. 또 2차례 부통령 간의 TV 토론회가 있는데 부통령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 간의 그 TV 토론회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자 이제 6주 딱 남았는데 뭐 지금 TV 토론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또 대선판을 흔들 저 변수를 꼽으라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무당파층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바이든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낙태라든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복음주의 기독인들 중심으로서는 아무래도 유권자층의 지지를 이끌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후임을 지명하려고 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거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뭐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영구직이기 때문에요. 사망으로 인한 그 공석이 발생하면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가 있고요. 상원에서 이와 관련된 투표를 통해서 낙점이 되는데요. 현재 긴즈버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진보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래서 낙태라든지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해왔던 분이었고요. 이런 그 흐름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그 젊은 대법관이 보수층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인 한 70%를 차지하는데 이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유권자를 그 보수적인 그 대법관이 그 가져온다면은 트럼프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고. 오늘 새벽이었죠. 그 유엔 총회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했잖아요. 중국의 이 코로나 책임을 상당히 또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중국 때리기도 아무래도 좀 변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시 대통령이라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진짜 무력 충돌을 불사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대만과 관련해서 국교 수립과 관련된 진일보한 그 정책까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증시 얘기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계 증시 또 우리 증시도 따라서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월 증시 폭락이라는 옥토버 쇼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9월 달 들어와서 그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옵션 거래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11월 3일 날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시장이 상당히 좀 싫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현재 대선은 2000년 대선처럼 막판까지 대접전이 펼쳐지고 되고요.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 발표가 한 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2000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들 부시 대통령과 엘고 후보 간에 득표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플로리다에서 재검표와 관련된 소송이 벌어지면서 5주 동안 대선 승자를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번에 우편 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또 확대되고 그러면 두 후보 간의 그 소송이나
재검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야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실적 전망도 안 좋아지고 미국 경기 침체도 계속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이거와 관련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10월 달은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이 이제 박빙 승부도 예상되고 뭐 우편 투표제 이런 것도 있어서 한 달 정도 최종 승자 가리는데 한 달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앞으로 좀 이 옥토버 쇼크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연말쯤 되면 미국 증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사상 최고치를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백신이 연말까지 상용화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많은 그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상과 관련해서 3상 인삼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이 한때 30% 이상 줄어들기도 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경제 활동 재개가 내년에는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플러스 3.9%, 낙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선거 이후에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 또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예상이니까요.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될 텐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워낙에 이제 경기가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3.9, 낙관적으로 보면 6%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 그러니까 옥토버 쇼크가 만약에 온다면 그때쯤 10월, 11월쯤 들어가시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미국 얘기 좀 하고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다음 주부터 국경절 연휴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연휴가 끝나고 나서 10월 최대 정치 행사라는 오중 전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오중 전회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중국에서는 그 지도자들의 임기가 5년인데요. 5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5번의 전체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1차 회의 같은 경우는 일중전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도자들의 그 인사가 진행이 되고요. 2중전에는 법률이나 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개혁, 그리고 3중전에는 경제와 관련된 큰 밑그림, 그리고 5중전에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번 그 주요 고위층의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차기 후계자의 윤곽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다음서부터 5년간 경제 계획과 관련된 5개년 경제 계획과 관련된 장기 목표뿐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실천 방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국 경제 운영의 어떤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논의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 개발 계획 안에는 어떠한 경제 정책 방향이 들어갈까요? 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1대1로를 계속 진행할지, 또 대만과 수교하려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동력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갈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5년간 경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성장률 목표를 지시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성장률 목표를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성장률을 대신하는 단어를 쓸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5G와 관련된 산업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줄지, 그리고 새로운 그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그 발전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맞아요. 항상 중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목표 성장률을 발표를 해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발표를 안 했죠. 그때 왜 코로나 영향으로 안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또 예, 미중 예. 패권 전선이 무역뿐만 아니라 환율, 기술, 군사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 목표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안에서는 과도한 성장을 경기에 대해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높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 지방정부나 기업이 비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주택 투자를 하면서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성장률을 낮게 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과잉 채무나 부주채권 문제, 또 버블 붕괴 같은 체계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보다는 적당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다소 애매하게 시장에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적당한 성장이라는 목표.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경상북도와 한국 헤비타트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주재훈 개인후원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 헤비타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 헤비타트는 우선은 그 1974년도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현재 전 세계 약 78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1994년 이제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요. 올해 26년째 이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주거 소외 계층들에게 안락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개인 기업,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집을 짓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헤비타트라는 게 이제 1974년 미국에서 시작돼서 20년 후 1994년에 이제 한국 헤비타트가 시작이 된 거군요. 네, 이 본부는 서울에 있는 거고요. 네, 한국 본부는 서울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이쪽 뭐 대구 경북 쪽에도 있나요? 네, 대구 지금가? 경북 지회가 지금 경북 지역 이제 활동으로 지금 있고요. 전국에는 한 8개 지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경북 지회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개선 사업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경상북도와 함께 한국 헤비타트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참 취지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게 4년 전,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 4년째인데요. 예.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기획하고 그 기획 중에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특정 대상자를 리서치하던 중에 뉴스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불편한 주거 환경에서 힘든 여생을 보내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다양한 유관 단체들의 조언과 협력을 통해서 본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3곳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완료된 곳은 4년 동안 한 14분의 후손분들에게 저희가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 드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4년 동안 총 14분에게 이런 주거 개선 사업을 하셨고 지금 3곳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너무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이거 참. 네, 후손분들이 얼마나 저 불편한 어려운 주거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신다는 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지난 16일이죠. 이제 이게 올해 첫 사업 대상자인가 봐요. 이 독립유공자 후손. 올해는 두 번째. 두 번째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주택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봉사활동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여기 봉사활동은 이제 저희가 지난달 이제 8월 14일 날 저희 경상북도와 경북 청년봉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 이제 의미로 제가 진행이 되었고요. 안동시 임하면에 위치한 임시재님 이분이 지금 임윤익 독립운동 선생님의 후손분이신데요. 이분의 어떤 주거 개선 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과 경북 청년봉사단 이용욱 단장님 그리고 지역 의원님 그리고 광복회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의미가 깊었는데요. 봉사활동은 이제 저희가 공사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도장 작업하고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단계로 작업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한국 주거 개선 사업 하시면은 보통 며칠 정도나 걸리나요?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 기간은 이제 어떤 집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짧게는 한 주에서 2주 정도 이제 걸리는 곳도 있고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기도 그래요.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사업도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는 이제 3곳이 진행 중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첫 사업 대상인 이 독립운동가 임윤식 선생의 후손, 임시재님의 주택을 개선 사업을 하신 건데, 이 독립운동가 임윤익 선생은 어떤 분인지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임윤익 선생님은 안동 임하면 일대 독립 만세 운동에서 태극기를 배부하시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셨고요. 그리고 일본 경찰서 등 이제 일제 통치 건물 그리고 이제 문서 등을 이제 파기하는데 앞장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임윤익 선생.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만세운동을 주도하셨고, 그다음에 건물 일제 건물 문서 이런 걸 파기하는데 앞장서신 분 임윤익 선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 진행이 될 텐데요. 혹시 다음 대상자도 결정이 됐나요?
네, 현재 지금 광복회하고 이제 국가보훈처 통해 저희가 다음 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세 곳을 이제 그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지금 추천을 이제 받고 이제 하는 대상자들은 내년도 지원 대상자로 저희가 지금 이제 검토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에서 독립운동가를 제일 많이 배출한 시도가 어디인지 아시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바로 네. 경상북도니까요. 이쪽 네. 경상북도 쪽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앞으로도. 네, 이번에 그 경상북도와 그 이제 MOU를 체결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런 목적이 강하고요. 그 내년도에는 더욱더 저희가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봉사 활동 하려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봉사자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업에 함께 하시는 봉사자들 주로 어떤 분들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혹시 봉사자가 모자라지는 않은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저희 한국에비타트 모든 사업은 이제 봉사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봉사활동은 이제 필요에 따라 적은 규모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봉사활동에는 정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시는데요. 저희 개인 후원자부터 후원 기업의 임직원분들, 대학생 동아리 그리고 지역 교회 단체 등에서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모자라진 않으세요? 봉사자가?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조금 이제 봉사 참여도 많고 해서 괜찮을 텐데 현재는 이제 봉사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좀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네. 모자라시군요. 저도 좀 함께 하고 싶은데 손재주 없어도 괜찮나요? 워낙 네, 손재주가 없어도. 네. 뭐 잔심부름이라도 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요. 네, 현장에 저희가 다 어떤 좀 간단한 어떤 기술은 다 이제 가르쳐 드리고 또 그래요? 이제 다 지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아나운서님도 언젠가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망치만 손에 들었다면 손을 좀 꼭 그렇게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잔심부름하겠습니다. 저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주택 개선 사업 하려면 뭐 이렇게 봉사자도 필요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자재도 많이 사셔야 되잖아요. 네. 또 뭐 운영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 사업은 이제 개인 후원, 기업 후원, 그리고 지자체, 단체 이제 후원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후원도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사업비로 이제 후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건축 자재를 직접 이제 후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재능 후원으로 봉사활동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이렇게 돈만 후원하는 게 아니군요. 예, 네, 돈 후원도 하시고 건축 자재를 직접 후원도 하고 재능 후원도 많이들 하신다. 맞습니다. 후원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셔서 올해 좀 많이 줄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 이제 그 코로나 영향으로 좀 줄어든 부분도 좀 있지만 그래도 또 그 상황을 알고 또 헤비타트를 믿고 더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헤비타트의 봉사자로 뭐 함께 활동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저희 그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헤비타트라고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과 이제 봉사활동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번호 1544-3396인데 이 연락 주시면 또 후원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헤비타트 치시면 자세한 안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참 심성이 착하실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요. 건강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헤비타트 주재훈 개인 후원 팀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질의 날씨도 선선한데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퇴근길에 어둠이 일찍 스며들고 있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봉화는 8.6도로 한 자릿수 기온 나타냈고요. 청송은 9.1도, 영주는 9.6도, 의성은 9.9도로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공기도 빠르게 식어가면서 내일 아침도 서늘함이 감돌겠지만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비추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 참 많으시죠? 그래도 춥게 입는 것보다는 얇은 겉옷을 걸쳐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체온 조절을 위한 겉옷이 필수품이 됐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영양에 비 예보 나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기온은 안동, 의성이 아침에 13도, 한낮에 24도 나와 있습니다. 문경, 영주, 봉화는 12도에서 23도 분포, 상주는 12도에서 24도, 양양, 정송은 14도에서 22도, 예천은 12도에서 한낮에 25도까지 올라갑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19도, 체감온도는 19.1도, 습도는 84%입니다. 날씨였습니다.